70세 이후에 길고 기쁘고 만족스러운 삶을 진정으로 정의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가 황홍이에 접어들 때 오래 산다는 것이 단순히 축적하는 횟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의 질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여러분이 더 오래 살 뿐만 아니라 매 순간을 풍요롭게 만들고 나이가 들면서 건강 웰빙 그리고 행복을 향상시킬 수 있는 6가지 통찰력 있는 비결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 비결들은 혁명적인 변화가 아니라 일상 습관에서의 단순하고 강력한 변화들입니다. 그 영향에 놀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운동의 중요한 균형, 우유를 꾸준히 마시는 숨겨진 이점, 그리고 미소 짓는 것만큼 쉬운 것이 여러분의 삶을 상상 이상으로 고양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배우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과 연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 햇볕을 쬐는 것의 필요성, 그리고 평생 학습의 끝없는 보상에 대해 깊이 파고들 것입니다. 각 조언은 전문가의 통찰력을 바탕으로 하며 더 오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더 활기찬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소중한 교훈들을 함께 여행하는 동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것들은 단순한 팁이 아니라 더 밝고 풍요로운 삶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벨을 눌러 이런 콘텐츠를 더 놓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여러분의 지지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사람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이 주제가 마음에 드는지 아니면 다른 것을 보고 싶은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자, 첫 번째 비결을 파헤쳐 봅시다. 우리는 모두 걸어왔습니다. 걷기는 가장 간단하고 최고의 운동 형태 중 하나입니다. 수년 동안 그것은 건강한 생활 방식의 핵심으로 선전되어 왔습니다. 각 걸음의 리드미컬한 움직임은 심혈관 건강을 증진하고 기분을 좋게 하며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특히 70세 이후에는 이 겉보기에는 해롭지 않은 활동에 접근하는 방식을 제고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한때 활력을 주던 것이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으며 더 신중한 전략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상당한 변화를 겪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특히 관절 통증이나 뼈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에게 주의를 촉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긴 산책을 나갔다가 떨쳐낼 수 없는 링게링 통증이나 피로를 겪게 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걷기처럼 간단한 것이 불편함이나 더 나쁘게는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골다공증과 같은 질환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작은 발걸음 하나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낙상으로 이어져 독립성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심각하죠. 따라서 삶의 2단계로 접어들 때 걷기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점은 얼마나 멀리 가는지 또는 매일 얼마나 많은 걸음을 기록하는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움직임의 질과 주의에 있어야 합니다. 젊은 자신과 경쟁하거나 오래된 피트니스 목표에 매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더 부드러운 활동을 받아들입시다. 느리고 마인드풀한 산책 태극권 연습, 심지어 스트레칭까지 이러한 형태의 운동은 나이 드는 관절에 더 친절하며 여전히 엄청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이것을 상상해 보세요. 평화로운 정원을 거닐고 있습니다. 주변의 꽃들은 만개해 있고 색깔은 선명하며 부드러운 바람이 얼굴을 스칩니다. 이것은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할 움직임입니다. 부드럽고 의도적이며 의도로 가득 찬 움직임 서두르기보다는 각 걸음을 음미하고 주변의 아름다움을 감각으로 완전히 경험하도록 하세요. 강도가 아니라 지혜롭게 움직이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몸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에 귀 기울이세요. 당신의 몸은 수십 년의 하이즈 앤 로스를 통해 당신의 충실한 동반자였습니다. 이제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친절함으로 그것에 귀 기울일 시간입니다. 쉬어야 한다고 느낀다면 그것을 존중하세요. 아침에 가벼운 스트레칭이든 저녁에 평화로운 산책이든 행복하게 만드는 활동에서 기쁨을 찾으세요. 빠른 세상의 속도에 발맞춰야 한다는 압박감을 버리세요. 대신 몸과 마음을 가꾸는 선택에 집중하세요. 기억하세요. 당신의 건강 여정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평온과 만족으로 가득 찬 삶을 향한 부드럽고 평화로운 산책입니다. 당신이 여전히 저와 함께 이 메시지를 듣고 있다면 당신이 이러한 통찰력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댓글을 남겨 저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함께 웰빙에 대한 전체론적인 접근 방식을 받아들입시다. 그것은 몸과 마음 정신을 돌보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마인드풀니스의 순간을 찾고 현재와 깊이 연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이야기를 나누고 마음을 따뜻하게 할 추억을 만드세요. 더 마인드풀한 움직임과 자기 관리로 마인드셋을 전환함으로써 우리는 삶의 활기찬 장의 문을 엽니다. 그곳에서 모든 발걸음은 우아함, 의도, 그리고 앞으로의 여정에 대한 감사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간단하지만 강력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우유 마시기. 당신은 이것이 어린 시절의 필수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유는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뼈 보호에 관해서 말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뼈는 자연스럽게 약해지기 시작하고 종종 조용한 전염병이라고 불리는 골다공증의 위험이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실이며 우리를 골절과 부상에 더 취약하게 만듭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몸이 한때 그랬던 것처럼 효과적으로 칼슘을 흡수하는 능력을 잃기 때문입니다. 이 점진적인 변화는 한때 강하고 탄력적이었던 우리의 뼈가 부서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작은 비틀거림조차도 고통스러운 골절로 이어져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가혹한 현실이지만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행동을 취하는 첫 걸음입니다. 여기서 우유가 등장합니다. 우유는 칼슘의 최고의 천연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어떤 칼슘이든 우리 몸이 쉽게 흡수할 수 있는 종류입니다. 우유를 꾸준히 마시는 것은 뼈 건강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뼈 강화 이상의 다양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고품질 단백질이 풍부하여 근육 강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근육을 뼈 주변의 보호막으로 생각하세요. 근육이 강할 때 골격을 지지하여 낙상 및 부상 위험을 줄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유는 또한 우리 몸이 칼슘을 제대로 흡수하는 데 중요한 영양소인 비타민 D로 가득 차 있습니다. 충분한 비타민 D가 없으면 충분한 칼슘을 섭취하더라도 몸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완벽한 시너지입니다. 칼슘과 비타민 D가 함께 작용하여 뼈를 튼튼하게 유지합니다. 꾸준한 우유 섭취는 이 완벽한 조합을 제공하여 식단에 간단하지만 강력한 추가가 됩니다. 칼슘과 비타민 D 외에도 우유는 튼튼한 뼈와 치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인과, 비타민 D를 활성화하는 마그네슘과 같은 다른 영양소도 제공합니다. 또한 신경 건강과 에너지 생산을 지원하는 비타민 B12도 있습니다. 일상에 우유를 포함시키는 것은 뼈 지지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전반적인 영양과 활력을 제공하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매일 일어나서 뼈를 보호하고 전반적인 웰빙을 증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작고 간단한 행동, 우유 한 잔 마시는 것. 아침 식사로 부드러운 우유 한 잔을 즐기거나 좋아하는 스무디에 추가하는 것이든 더 건강하고 활동적인 삶을 위한 더 강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습관입니다. 그러니 왜 기다리나요? 우유 한 잔으로 건강을 위해 건배합시다. 한 모금씩은 더 강한 미래를 향한 발걸음입니다. 우리가 계속 번창하고 사랑하는 것을 즐기며 가족과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미래 황홍이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건강한 습관을 하나씩 만들어 봅시다. 단순하지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것, 미소 짓는 행위에 대해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70대 이후 나이가 들면서 미소는 단순한 기쁨의 표시 이상이 됩니다. 정신적, 신체적 웰빙을 모두 가꿀 수 있는 작지만 강력한 자연 치유제가 됩니다. 경험과 지혜가 풍부한 이 단계는 미소 짓는 것만큼 쉬운 것을 통해 행복을 찾고 공유할 특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작거나 덧없는 미소처럼 느껴지더라도 자유롭게 미소 짓도록 허락할 때 우리 몸은 놀라운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긍정성의 연쇄 반응과 같습니다. 엔도르핀이 우리 몸에 넘쳐납니다. 이러한 기분 좋은 화학 물질은 자연적인 진통제 역할을 하여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웰빙 감각을 가져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더 빨리 움직이는 것 같고 모든 것에 덧없는 성격에 쉽게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얼굴에 주름을 더했을 때조차 미소 짓는 것은 삶의 아름다움이 지속된다는 것을 말하는 방법입니다. 작은 것들에서도 기쁨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미소는 순간적으로 기분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지속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심오한 확신입니다. 모든 웃음, 모든 미소는 하루의 부담을 덜어내고 우리가 그 길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르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과 다시 연결시켜 줍니다. 미소가 마음을 위한 연고처럼 작용하여 우리의 정신을 고양시키고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삶의 어려움에 짓눌려 있다라고 느낄 수 있는 순간들의 말입니다. 그러나 미소의 이점은 행복한 얼굴 이상입니다. 입술 끝을 올리는 간단한 행동은 많은 노인들이 겪는 우울증이나 불안과 같은 정신적인 어려움에 대한 강력한 해독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종종 외로움이나 수십 년 동안 삶의 ups and downs를 다루는 피로에서 비롯됩니다. 미소 짓기를 선택함으로써 당신은 자신에게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안도의 순간 당신의 정신을 젊게 유지하고 당신의 전망을 밝게 유지하는 기쁨의 불꽃,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의자에 앉아 과거의 재밌는 이야기를 회상하거나 손자와 즐거운 순간을 보내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 순간 당신의 미소가 자연스럽게 퍼져 당신의 전체 존재를 따뜻하게 합니다. 아름다운 일출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 소중한 추억으로 인해 촉발된 이러한 소중한 순간들에서 당신은 기쁨의 본질을 찾습니다. 삶의 가장 단순한 세부 사항들은 우리를 고양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몰의 선명한 색상, 신선한 커피에 위안을 주는 향기 또는 친구와 나눈 웃음, 미소는 우리의 날들을 채우는 작고 종종 간과되는 기쁨의 축하가 됩니다. 그것은 말을 넘어선 표현이며 당신의 얼굴을 밝히고 차례로 주변 세상을 밝힙니다. 당신의 미소는 특히 당신이 아끼는 사람들에게 조용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당신이 여전히 활기차고 삶에 참여하고 있으며 어디를 가든 행복을 전파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미소를 더 많이 짓는 습관을 들이고 가장 작은 것들에서도 기쁨이 피어나도록 하세요. 재미있는 추억, 반려동물의 재롱 또는 바람에 나무잎이 부드럽게 바스락거리는 소리, 행복한 마음은 많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미소의 아름다움을 감상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더 많이 미소 짓을수록 변화를 알아차릴 것입니다. 당신의 미소는 황혼기를 통한 이 여정에서 충실한 동반자가 됩니다. 어려움을 헤쳐나가도록 당신을 인도하고 친절함과 우아함으로 세상을 대하도록 도와줍니다. 매일 내면의 기쁨을 받아들일 기회가 되도록 하세요.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도 미소 지으세요. 당신의 미소는 가장 어두운 시기에도 마음을 감동시키고 빛을 전파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유롭게 주는 선물이며 그 영향은 심오합니다. 모든 미소로 당신은 긍정성의 물결을 만들고 당신의 정신과 다른 사람들의 정신을 고양시킵니다. 그러니 마음껏 웃고 자유롭게 웃고 삶이 제공하는 모든 아름다운 순간을 음미하도록 자신을 허락하세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사회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종종 고통스러운 현실인 외로움에 직면합니다. 한때 가족, 친구, 그리고 끊임없는 상호작용으로 가득했던 활기찬 일상의 리듬이 조용해지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은 성장하여 독립하고 각자의 가정을 꾸렸습니다. 한때 빈번하고 즐거웠던 모임들은 가끔 방문하는 것으로 바뀌고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무겁게 느껴질 수 있는 침묵을 남깁니다.
한때 당신의 집을 웃음과 사랑으로 가득 채웠던 명절 생일, 그리고 즉흥적인 가족 저녁 식사들은 덜 빈번해지고 공허함이 자리 잡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심오한 외로움은 단순히 우리의 기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고립은 심장 문제부터 면역체계 약화, 심지어 수명 단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노인들이 홀로 느끼고 스스로 더 깊숙이 움츠러들면서 문제를 악화시킨다는 생각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사회적으로 움츠러들 때 깨기 어려운 악순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종종 조금은 뒤로 물러서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전화나 방문을 피하는 것은 더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움츠림은 정신 건강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울증 불안, 그리고 인지기능 저하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이것은 고통스러운 아이러니입니다. 우리를 고립시키는 행위 자체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문제, 즉 외로움 기억 상실, 그리고 목적의식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외로움에 대한 간단하지만 강력한 해독제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연결입니다. 짧은 이웃과의 대화, 친구와의 전화, 통화 또는 손주들과의 영상 통화 등 대화에 참여하는 것은 엄청난 기쁨과 새로운 소속감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웃음과 공유된 이야기로 가득 찬 이러한 순간들은 지루한 하루를 밝은 날로 변화시키고 당신이 여전히 다른 사람들의 삶의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대화의 마법은 우리의 정신을 고양시키는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여지고 들리고 가치 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능력입니다. 날씨나 점심으로 무엇을 먹었는지와 같은 평범한 것에 관한 것이라도 단순한 말의 교환은 기쁨과 위안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상호작용에서 우리는 연결감과 공동체 의식을 찾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희미해졌을지도 모르는 불꽃을 다시 살립니다. 그러나 사회적 상호작용은 외로움을 완화하는 것 이상을 합니다. 그것은 뇌를 위한 놀라운 운동입니다. 대화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정보 처리 반응, 형성, 그리고 연결을 만드는 것으로 활기를 띱니다. 이 정신 활동은 인지 건강과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다른 사람들과 꾸준히 상호작용하는 노인들은 혼자 고립된 사람들보다 더 예리한 정신을 가지고 기억력 저하를 덜 경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점은 더 예리한 정신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대화는 새로운 관점, 새로운 이야기, 그리고 예상치 못한 영감과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신선한 아이디어를 엽니다. 친구로부터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이전에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에 놀라거나 공유된 추억에서 웃음을 찾는 데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작은 방식으로라도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은 당신의 세상을 더 크고 더 밝고 더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첫 걸음을 내디드세요. 손을 내미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간단한 인사, 오랜 친구에게 전화, 또는 가족 구성원과의 대화 등 각 상호작용은 연결하고 공유하고 인간적인 연결의 따뜻함을 느낄 기회입니다. 웅장하거나 심오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가장 작은 대화가 가장 큰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좋아하는 책, 공유된 추억 또는 피부에 느껴지는 햇빛의 느낌에 대한 간단한 대화, 이러한 상호작용은 아무리 짧더라도 당신의 마음을 기쁨으로 채우고 당신이 결코 진정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삶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당신의 말은 중요합니다. 그러니 마음을 열고 자유롭게 말하고 연결의 따뜻함이 당신의 삶으로 흘러들어오도록 하세요. 당신은 당신의 정신이 고양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에도 빛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함께 우리는 공유된 순간들의 테피스트리를 짜서 앞으로 몇 년 동안 기억될 사랑과 연결의 유산을 만듭니다. 이제 태양의 힘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 봅시다. 우리의 날들을 단순히 밝게 하는 것 이상의 자연의 선물입니다. 햇빛은 에너지와 따뜻함의 원천이지만 우리의 건강에 필수적인 보이지 않는 보물인 비타민 D도 함께 가져옵니다.
특히 70세 이후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음식에서 비타민 D를 흡수하는데 덜 효율적이 됩니다. 이것은 태양 아래서 시간을 보내는 간단한 행동을 더욱 중요하게 만듭니다. 비타민 D는 종종 햇볕 비타민이라고 불립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몸이 뼈를 강하고 탄력 있게 유지하는 핵심 미네랄인 칼슘을 흡수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칼슘을 뼈를 쌓는 벽돌로 상상하는 반면 비타민 D는 모든 것을 함께 묶는 모르타르입니다. 충분한 비타민 D가 없으면 칼슘이 풍부한 식단조차도 나이가 들면서 우리를 지지할 수 있는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핍은 뼈가 부서지기 쉽고 깨지기 쉬운 상태가 되는 골다공증으로 이어져 경미한 비틀거림조차도 잠재적으로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상상해 보세요. 연석에서 내려오다가 간단하게 넘어지거나 부엌 바닥에서 살짝 미끄러져 갑자기 뼈가 부러져 심한 통증 입원, 그리고 길고 힘든 회복 과정을 겪게 됩니다. 노인들에게 회복 과정은 단순히 신체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감정적, 심리적 도전이기도 합니다. 일시적으로라도 이동성을 잃는 것은 독립성의 일부를 잃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넘어질까봐 두려움이 계속 남아 매일의 활동을 위험하고 위협적으로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햇볕을 쬐는 시간을 갖는 것은 단순히 캐주얼한 제안이 아닙니다.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습관입니다. 그러나 햇볕 노출의 이점은 우리의 뼈와 관절을 넘어섭니다. 피부에 닿는 그 황금빛 광선에는 마법 같은 무언가가 있습니다. 거의 즉시 우리의 정신을 고양시키는 감각입니다. 화창한 날이 모든 것을 더 밝게 보이게 한다는 것을 알아차린 적이 있나요? 하늘뿐만 아니라 당신의 존재 안에서도 말입니다. 그것은 햇빛이 세로토닌의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종종 기분 좋은 호르몬으로 불리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특히 실내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추운 달에는 우울증과 같은 감정을 퇴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른 아침에 밖으로 나가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얼굴에 태양의 부드러운 따뜻함을 느끼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삶의 단순한 즐거움이 여전히 손이 닿는 곳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자연의 따뜻한 포옹처럼 느껴질 수 있는 순간입니다. 매일 15분에서 30분만 햇볕을 쬐어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몸에 필요한 비타민 D를 공급하면서 정신에 필요한 부스트를 제공합니다. 일관욕하기 가장 좋은 시간은 이른 아침이나 늦은 오후입니다. 태양 광선이 더 부드럽고 피부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적을 때입니다. 사치스러운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관에 앉아 차 한 잔을 즐기거나 정원을 한가롭게 거닐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태양 광선이 피부에 입맞춤하게 하고 따뜻함이 근육으로 새우며 드는 것을 느끼고 그것이 어떻게 당신을 활력 있게 만들고 새로운 에너지 감각을 주는지 알아차리세요. 햇볕을 쬐는 것은 자연적인 명상과 같습니다.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고 스트레스를 날려버리세요. 당신 아래 지구와의 연결 얼굴에 느껴지는 바람, 그리고 활력으로 당신을 채우는 태양의 빛을 느끼세요. 햇볕을 쬐는 이 간단한 행동은 뼈뿐만 아니라 영혼도 풍요롭게 합니다. 삶의 자연스러운 리듬과 단순히 존재하는 것의 아름다움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러한 햇볕의 순간들을 일이 아니라 선물로 받아들이세요. 건강 강인함 그리고 주변 세계와의 연결을 매일 축하할 기회입니다. 피부에 닿는 모든 햇볕은 더 나은 건강, 더 밝은 기분, 그리고 에너지와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을 향한 발걸음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태양이 매일 떠오르는 한 당신이 그 따뜻함을 만끽하고 내면에서부터 삶을 밝힐 기회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당신을 놀라게 할지도 모르는 것, 계속 배우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70대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는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배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수십 년의 경험, 도전, 그리고 성공 후에 발견할 것이 거의 없다고 가정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학습의 여정은 나이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계속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예리하게 하며 우리의 정신을 살아있게 합니다.
당신의 뇌를 근육으로 상상해 보세요. 몸의 다른 근육과 마찬가지로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학습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취미를 시작하거나 책을 읽거나 퍼즐을 푸는 것 등 마음을 위한 운동과 같습니다. 그것은 뇌를 유연하고 탄력 있게 유지하여 기억력 저하와 인지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정보나 과제로 자신에게 도전하는 간단한 행동은 마음을 젊게 유지하는 활력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흥분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요리 수업, 그림 워크샵, 심지어 디지털 기기의 세계를 탐험하는 것까지 발견의 스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만족감, 이것들은 나이가 들어도 사라지지 않는 감정입니다. 사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소중해집니다. 우리가 몇 년을 살았든 상관없이 삶은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처음으로 영상통화를 하는 것을 배울 때 느끼는 자부심을 상상해 보세요. 마일을 넘어 연결될 때 그들의 얼굴이 밝아지는 것을 보는 것, 작은 승리지만 엄청난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평생 학습은 공식적인 교육이나 구조화된 과정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호기심을 유지하고 열리는 마음을 가지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삶이 제공하는 일상의 교훈에서 기쁨을 찾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아마도 정원의 계절 변화를 관찰하고 새로운 새소리를 알아차리거나 새로운 레시피를 실험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간단한 활동조차도 당신의 마음을 자극하여 몰입하고 활동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것은 뇌를 활동적으로 유지하면서 세대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또 다른 환상적인 방법입니다. 소셜미디어 사용법이나 새로운 앱 탐색 방법을 배우는 것은 자녀 및 손주들과 더 긴밀하게 연결하여 의미 있는 방식으로 그들의 삶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손주에게 재밌는 밈을 보내는 방법이나 가족 영상 통화에 참여하는 것을 발견하는 스릴을 상상해 보세요. 그것은 단순히 따라가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연결하고 순간을 공유하고 추억을 만드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는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세상은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지식으로 가득 차 있으며 당신의 나이는 이해의 깊이를 더할 뿐입니다. 새로운 활동에 마음을 참여시키는 것은 인지 기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성취감과 목적의식을 가져옵니다. 당신이 여전히 이 활기차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의 일부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니 배우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뜨개질을 시도하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 등 각 노력은 당신의 마음을 예리하게 유지하고 당신의 정신을 활기차게 유지하는 발걸음입니다. 당신은 배운 각 새로운 기술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성취감과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노년은 쇠퇴의 시간이 아닙니다. 성장과 새로운 경험의 잠재력이 풍부한 시간입니다. 매일은 배우고 자신에게 도전하고 발견의 스릴을 받아들일 기회입니다. 세상은 경이로움과 찾아지기를 기다리는 교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평생 학습의 여정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확장하는 기쁨은 나이와 함께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번성하여 매일 신선하고 가능성으로 가득 차게 만듭니다. 그러니 오늘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드세요. 호기심이 당신을 인도하게 하고 그것이 새로운 모험, 더 깊은 연결, 그리고 나이에 상관없이 경이로움으로 계속 채워지는 삶으로 당신을 이끄는 것을 지켜보세요. 우리가 함께 해온 놀라운 여정에 대해 잠시 시간을 내어 감사하고 마지막이지만 확실히 덜 중요하지 않은 퍼즐 조각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연결 상태를 유지하는 간단한 행동을 통해 삶의 충만함을 받아들이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유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잊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결은 우리의 삶의 직무를 짜는 실과 같습니다. 목적, 소속감, 그리고 기쁨을 줍니다. 삶의 후반 단계에서는 한때 분주했던 웃음이 가득한 집이 조용해지는 것이 흔합니다.